파리 생제르맹에 소속된 이강인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연이어서 계속된 러브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2년 전 마요르카 소속이었다가 이적료 2,200만 유로의 B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고, 첫 시즌에 리그 23경기 출전해서 18경기 선발로 3득점 4도움을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와 컵대회에서 13경기를 출전하면서 2골 1도움으로 총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새로운 국가, 새로운 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성공적인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리그 우승과 2개 대회를 우승하면서 한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3개를 들어올렸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까지 받으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엔 엔리케 감독이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위치로 활용하면서 17라운드까지 6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랭킹에서도 9위에 올라 있습니다. 5위권과는 득점이 2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팀은 17라운드까지 무패로 리그 1위를 질주 중으로 음바페가 없어도 리그 우승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 AS 모나코와의 컵대회 결승에서 승리하면서 먼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강인이 직접 트로피를 운반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스카우터들에게도 눈도장을 찍히며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팀과 나폴리에서도 이적설이 불거졌지만,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아스날에서 이강인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식력 있는 디애슬레틱 맥 니콜라스 기자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주시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파리 생제르맹의 한국 공격수 이강인이다. 23살의 이 선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꾸준히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 PSG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2023년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2,200만 유로의 최소 2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시즌 리그왕 16경기 출전에 6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아스날에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가격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PSG가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스날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배의 금액이라면 4,400만 유로이고 이 금액이 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강인의 몸값은 이미 5천만 유로까지 폭등했다고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스날이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아스날의 에이스 사카가 3개월 동안 이탈하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은 이미 미드필더 에이스 웨데고르를 2달 이상 잃으면서 경기력이 매우 불안했었는데 또다시 에이스를 잃으면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이어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 맨유와의 FA컵 대회에서는 맨유가 60분 이상을 10명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수많은 슈팅을 퍼부었지만 득점하지 못하면서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면서 64강에서 탈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골 결정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오른쪽 공격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같은 공격수가 필요한 것이죠. 아스날의 이강인 관심 소식은 디애슬레틱뿐만 아니라 로마노 기자도 인정했고, 스페인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투토 메르카토에서는 맨유와 뉴캐슬도 이강인 영입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설에 이강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17라운드 생테티엔과의 경기에서 MOM급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에 일조했는데, 경기 후의 인터뷰에서 더 잘할 수 있었고 우리는 수비적으로 강하다. 승리에 매우 만족한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격과 수비 그리고 마무리에서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홈에서 거둔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면서 팀의 주역다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이적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더미니닷컴에서 독점이라고 하면서 스퍼스와 노팅엄, 맨유와 뉴캐슬까지 PSG 미드필더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헤드라인을 걸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토트넘과 노팅엄을 비롯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인 이강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PSG와 접촉 중이며 프랑스 구단이 이번 이적 창에서 미드필더를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하에 PSG 내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며 프랑스 구단이 2025년 1월 이적 창에서 이미 미드필더를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원더미니닷컴은 토트넘과 노팅엄도 한국 미드필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구단 모두 4천만 유로로 평가되는 이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잠재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여름 이적 시장을 기다리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스타인 이강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강인을 유럽 모든 팀들이 원하고 있다는 보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강인의 이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확실한 건 이강인은 구단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23살인 만큼 전성기를 접어들기 전에 더 매력적인 팀으로 이적해서 팬들을 열광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이강인의 플레이를 분석하면서 이강인은 때가 되면 어떤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세계적인 미드필더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유독 눈에 띄는데요. 아마도 팬들이 뜯어 말리겠죠. 선수 대우가 정말 최악인 곳이니까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길 바라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이 현재 탑5 안에 드는 B클럽인 건 맞는데 리그의 인기와 레벨이 떨어지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소속 전에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가 있을 때는 리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인기 폭발이었는데 메시가 떠난 후에 이강인이 왔고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떠나고 지금은 그냥 프랑스에서 최고일 뿐 큰 관심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면 빨리 프리미어리그로 오길 바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강인은 팀 내에서 핵심 주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멀티플레이어로 활용하고 있고 오른쪽 윙어, 미드필더 자리에 엔리케 감독의 구상의 주전들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티냐, 네베스, 자이레메리보다 이강인이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도 이강인은 살짝 밀리면서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선발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강인은 현재 팀에서 공격 포인트 3위입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공격형 미드필더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길 바라는 거죠. 이강인은 2월 17라운드에서 2주의 팀에 선정되면서 3-4-3 포메이션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벌써 진짜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이강인은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키패스 공동 1위에 등극해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90분당 키패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행복 축구를 하고 있지만 팬들의 바람대로 이적도 성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